안녕하십니까. 이정의 건강 로드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2027년까지 우리나라의 유망 직업 전망을 내놓았더군요. 거기에 보니까 한 10여 가지를 내놨는데 그 중에서 보건, 의료, 생명과학 뭐 이런 의료 쪽 관계 분야가 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건강과 보건 쪽에 관련된 산업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우리의 그 보건 환경, 우리의 주변에 널려져 있는 보건적인 문제를 이제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그에 앞서서 미래 산업을 이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27년까지 직업을 발표했는데 당장 우리가 몇 가지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우리나라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원격 진료라는 거. 그러니까 원격 말 그대로 먼 거리에 의사가 없이 원격적으로 진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려면 컴퓨터 정보통신망을 ICT 산업을 이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멀리서 오기 힘든 섬지방, 또 오지, 이 시골, 그 다음에 뭐 치매 환자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이런 분들이 병원에 멀리 이제 이렇게 까지 안 오셔도 원격적으로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종합병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꼭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만 타러 가는 환자들이 거의 반 이상이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많은 시간을 활용해야 될 환자들이 그 환자들 때문에 고작 한 3, 4분에 끝내고 나와야 되는 그런 현황이 우리나라 병원 실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진료가 실시가 되면은 컴퓨터 정보통신망이 발달돼야 되고요. 또 그와 아울러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또 그쪽 산업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원격 진료를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격 진료에 맞는 의료 기기가 개발돼야 되겠죠. 뭐 이것도 많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컴퓨터를 통해서 진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보건 인력이라든가 또 행정요원, 뭐 여러 가지 뭐 복지사라든가 코디네이터 이런 직업들이 이제 더 활발하게 생기겠죠. 이러한 산업이 결국에는 이제 유비쿼터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스마트 시티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유비쿼터스 산업이 또 부가적으로 발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원격 진료를 전격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경상북도 양양군에서 영양군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부분적으로. 그래 굉장히 환자들 마을 분들이 찬성률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동네 의사들이 반대하는 거죠. 왜 종합병원에서 원격 진료를 다 해버리면 개인 의원들은 할 게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 맞게 정부에서도 부분적으로 시행돼 가면서 단점들 보완해서 가면은 충분히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반대가 이제 빨리 없어져야 되겠고요. 또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독일, 그다음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더 떨어지기 전에 우리나라도 빨리 원격 진료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 이익단체들의 이 반대, 이게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로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익단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 이게 이익단체를 대별하는 또 단체들이 또 있죠. 예. 이게 이제 이러한 그 이익단체들을 보호하는 정치 세력도 있고, 또, 그들의 또 노조도 있고, 참 이게 우리나라는 심각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이거 빨리 전격적으로 시행해야 될 게 뭐냐면 줄기세포 산업입니다. 여러분 뭐 줄기세포 하시면은 뭐 다 아시겠죠?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로 세계 1위 국가에서 줄기세포가 1위 국가에서 지금은 이제 중위권으로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가 줄기세포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연간 경제적 그 손실이 지금 현재도 수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가 이제 줄기세포 지금 뭐 배양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배양을 해서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요. 참 안타깝죠. 이 줄기세포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우리가 그 성형외과에서 그 지방세포를 이제 채취해서, 배에서 지방세포를 채취해서 이 원하는 부위에 지방세포를 채워주죠. 뭐 코라든가 볼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 원하는 쪽에 지방세포를 채워서 거기를 이제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줄기세포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배에서 지방세포를 채취합니다. 채취해서 대신 성형외과에서는 그 지방세포를 채취해서 그대로 이제 다른 곳에 주입을 해주는 건데, 줄기세포는 지방세포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줄기세포만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그 줄기세포를 배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개수가 부족하니까 줄기세포 개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개수를 늘려요. 어느 정도냐? 뭐 1억 개 이상. 그러니까 줄기세포 효과를 보려면 1억 개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 1억 개 이상 배양을 해서 그걸 이제 그 1억 개 이상 배양하려면 한 달 정도 걸려요. 그걸 배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일본이나 중국 가서 맞는 거예요. 주사로 맞는 거예요. 링겔이나 주사로 이렇게 원하는 부위에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가는 도중에 줄기세포가 반 이상이 죽어요. 참 안타깝죠? 줄기세포를 어렵게 돈 주고 배양을 했는데 그게 반 이상 죽어가지고, 또 허가라 일본이나 중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임상실험 없이 의사의 재량권에 맡겨놨어요. 줄기세포를. 그러니까 실험도 전혀 하지 않는 의사들이 그걸 놔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을 우리나라 정부가 하도록 해주고 있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만 해도 수조 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가서 줄기세포를 맞는데 3천만 원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 해가지고 가고 주사만 맞는데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그래요. 정말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우리나라에서 배양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놔주는 거. 놔주는 거는 링겔 맞아주는 거예요. 링겔 꽂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부위에 정확히 거기에 맞고 싶으면 주사로 거기에 주입을 하고요. 이건 뭐 우리나라 어떤 병원에서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어리석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줄기세포는 우리 만약 이 줄기세포가 이제 그 국가에서 법적으로 허가가 된다면 우리나라 난치병, 그 다음에 면역력 증강, 그 다음에 일반적인 모든 우리 국민들의 수명을 적어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건강해지고 잔병이 없어지죠. 말 그대로 잔병이 없어지고 10년 이상 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예를 들면 당뇨병이 알았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당뇨병이 안 알았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질병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약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손해 나는 집단이 어디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익 집단들의 반발, 또 국회 로비에 의해서 줄기세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 그 정치 구조, 또 국민 의식 구조, 이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제가 여의도에서 지금 이제 저희 병원이 여의도에 있는데 매일 아침 가장 시끄러운 게 이 데모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죠. 데모 집단, 시위 집단들, 이익 집단들이에요. 친박 데모대들, 박근혜 석방하라, 매일 합니다, 매일. 하여튼, 또, 민주노총. 하여튼, 무슨 노조, 와가지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국회 앞에 데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데모한다고 해도. 여의도 국민들은,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다. 이렇게 욕들 하고 있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있어서 정말 그쪽으로 하는 게 훨씬 이익이 되는데 꼭 그렇게 시끄럽게 나라를 시끄럽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저는 빨리 법적으로 허용해서 우리의 국민들이 세계 선두국가가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나라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대마 산업이에요. 대마초로 이제 잘 알려진 대마. 그러니까 대마가 이제 마죠, 마옷. 우리가 마옷 많이 입고 다니는데 그건 이제 줄기로 이제 하는 거고, 대마는 잎을 이제 대마초로 쓰는 거죠. 근데 실제는 이제 대마법이 지금 거의 이제 허용돼가는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대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습관성이 아니고 또 의료용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대마법이 허용돼 있어서 이제 그 산업이 지금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활발하게 그것을 이제 그 단체에서 일부 단체죠. 대마를 이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의료용 쪽으로만 이제 대마를 허가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료용뿐만이 아니라 대마의 모든 부분을 빨리 산업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대마는
그 줄기로는 그 옷을 만들죠. 마 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방석, 그 다음에 돗자리, 그 다음에 밧줄, 뭐 그 다음에 그 벽지, 건축 자재, 뭐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그거로 이용해서 치약, 뭐 식품, 그 다음에 대마 오일이 또 굉장히 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산업이 이제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대마, 우리나라 이제 대마는 특히 그 어디에서나 잘 자라요. 뭐 아무리 그 메마르고 건조하고 또 바위산이어도 대마는 심기만 하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마가 우리가 침엽수림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오히려 피톤치드가 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마가 또 빨리 크죠. 보통 최하 3m에서 6m까지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대마 숲이 우거지면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강 산업으로 우리가 애완동물 지금 뭐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또 거기 뭐 산업이 엄청나게 큰데 저는 이제 보건위생적으로는 애완동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씻고 뭐 씻쳐라, 뭐 손을 씻쳐라, 뭐 하루에 몇 번씩 씻쳐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매일 씻게 만들어요. 그런데 동물은 그렇게 매일 씻어요? 키우는 애완동물이 밖에 나갔다 와도 씻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비비고 사람에게 비비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동물을 만진 사람이 남하고 악수를 해요. 뭐 이러면 되겠어요? 사람하고도 악수하고 손 씻고 이래야 되는데 동물을 만진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악수를 해요. 다른 사람하고 또 비벼요. 이게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또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애완동물을 데리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애완동물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건강적으로는 심각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손 후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것을 유발시킬 거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애완동물 대신에 로봇 애완동물을 빨리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원하는 만족을 다 할 수도 있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또 동물 키우는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애완동물의 장점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하고 친하게 지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동물보다 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로봇을 키우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가감히 건의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 산업 중에 또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산지가 70%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전 국토의 70%가 산림으로 우거져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시골을 가면서 차를 타고 한번 가보세요. 보이는 게 다 산이에요. 들판은 조금씩 있는 거죠. 예. 그 산을 우리는 지금 전혀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해요. 무조건 산이 우거져야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산은 이번에 이제 뭐 강릉 쪽에 이제 산불이 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만히 방치를 하게 되면 산불이 나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방치하면 안 돼요.
벌채를 해야 됩니다. 예, 벌채를 해서 정상적인 나무들만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잡목들을 제거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빈 땅들이 생기잖아요. 빈 공간들이 생기면은 그 공간에 작물을 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뭐 과일도 이 과수를 해가지고 뭐 농약 주고 제초제 뿌리고 비료 주고 이렇게 해서 과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우리가 옛날에 농약 없을 때 비료 없을 때 과일 하나 먹는 것이 지금 과일 50개 먹는 것 정도 된다. 뭐 이런 말까지 하죠. 그만큼 이제 이렇게 비료를 주고 퇴비를 줘서 하는 과일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70%를 차지하는 산림 지역에 벌채를 하고 그 벌채에서 빈 땅들이 나오면 거기에 과수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으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벌레 먹는 것은 벌레 먹는 대로 놔두고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은 정상 채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약초도 심고 거기에서 자랄 수 있는 모든 농산물을 다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산에 가면은 그 낙엽이 지금 뭐 보통 뭐 20cm 이렇게 뭐 쌓여 있는데 그게 다 퇴비가 되는 거죠. 이게 완전 천연 퇴비고 무공해 퇴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어 놓기만 하면 다른 고생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라게 돼요. 그러면 농민들도 편하게 되고 또 건강한 먹거리가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한국은 한국에 가서 좀 식품을 사자, 또 한국에 가서 먹자, 이런 붐이 일어나서 한국으로 관광객들이 몰려오면 관광 대국이 이 먹거리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이 뭐 우리가 뭐 돌미나리도 산에서 자랄 수 있고 또 무도 자랄 수 있어요. 무도 뿌리면 자랄 수 있어요. 씨앗 뿌리면은 뭐 당연히 시금치도 자랄 수 있고요. 부추 뭐 자랄 수 있고 뭐 콩도 자랄 수 있고 고구마도 자랄 수 있고 감자, 돼지 감자, 또 보리도 자랄 수 있어요. 보리도 자랄 수 있고 또 쌀도 자랄 수 있어요. 육지쌀, 그러니까 물이 없는 그 밭에서 자란 쌀도 자랄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모든 약초, 뭐 인삼할 것, 당귀 뭐 할 것 없이 모든 약초는 다 자랄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 우리 70%의 그 산지에 정부 땅은 임대를 해주고 또 개인 땅도 자기가 농사 거기서 하려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려면 임대를 해줘서 거기서 경작하게 하는 그런 산림활용법을 빨리 정부가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게 큰 돈이 들지 않아요. 어차피 이제 벌채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릉 같은 경우에도 만약 벌채를 해놓고 그다음에 산림 임도라고 그러죠. 산에 그 길을 내놓는다 그러면 지금 같은 산불은 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지 않았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더라도 산불이 나더라도 빨리 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는 그 임도를 특히 강원도 지방은 임도를 크게 내서 넓게 도로를 포장하지 않는 도로죠. 그러니까 도로를 넓게 내고 그 다음에 벌채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산불을 이제 앞으로 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매년 산불이 나잖아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산불만 끄고 그 다음에 또 놔뒀다가 그럼 내년에 또 산불 나는 거예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임도 만들고 벌채하고 거기에 농사 짓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산불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그 소득 증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기왕 그 강릉 산불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제안 드리는데 그 산불 지역에 거기에 그 과수 심고 약초 심고 농작물 심어서 관광지로 저는 거기를 활용했으면 쓰겠습니다. 거기에 또 뭐 소나무 심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거기에 관광 농원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거기에 그 식물원 내지는 관광식물원, 관광농원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정부에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관광 음식, 건강 음식의 천국으로 만들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도 저기 레포터들이 이제 지방에 가가지고 식당을 이제 먹거리 식당에 가서 이제 같이 음식 조리하는 법을 이렇게 공개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플라스틱 국자를 써요. 그 솥에 그 끓인 물을 이렇게 플라스틱 국자로 뜨는 거예요. 예. 그거 절대 안 됩니다. 플라스틱은 열에 닿으면 발암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열이 있는 곳에 플라스틱 그릇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식당에서 특히 플라스틱 그릇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부가 규제해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 식당도 우리나라는 인증을 해야 됩니다. 예. 식당 허가 내면 뭐 허가 나오고 그다음에 음식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게 놔두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음식을 만들려면 자 예를 들면 설렁탕 하나 만든다. 그러면 당신 설렁탕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레시피 다 공개하고 그다음에 요리 방법 공개하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됩니다. 정부가. 그래야 건강한 먹거리를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갈수록 그 식당에서 먹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아주 큰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부 공장 같은 데 보면은 틀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 뜨거운 이제 콩을 끓여가지고 플라스틱 그릇 국자로 떠서 플라스틱 틀에다 붓는 거예요. 이게 발암물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파망에 설렁탕 끓일 때 양파망에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요. 양파망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거 끓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 정부가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식당에서 간단히 이게 뭐 큰 돈 들지 않잖아요. 이런 거 좀 시정하는데 큰 돈 들지 않잖아요. 예. 이건 우리 국민들이 또 그런 걸 보면은 못하게 막아야 되고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뚝배기 같은 거,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는 그 뚝배기 있잖아요. 옛날 뚝배기로 이제 그 찌개를 끓이면은 맛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심각해요. 이 뚝배기를 씻을 때 이 퐁퐁을 사용하는데 그 뚝배기 사이에 그 기포 모공 안에 그 퐁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뚝배기 찌개를 먹다 보면 그 퐁퐁 냄새가 나죠. 그런 게 바로 그 모공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끓이면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식당에서는 뚝배기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식당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될 그릇이 있어요. 그게 알루미늄 그릇이에요. 알루미늄은 끓이면은 이 알루미늄 독성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아주 그 무서운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그릇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옛날 그 라면 옛날 그릇 해가지고 옛날 흉내 낸다 그래가지고 알루미늄 찌그러진 그 냄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알루미늄 사용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심각한 게 우리나라 삼겹살 문화예요. 예, 우리가 이제 요리할 때 이 바베큐 굽잖아요. 구우면 이제 가스가 연기가 나오죠. 기름이 탄 연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벤조피렌 같은 그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요. 벤제피렌 같은 것은 이게 완전히 이제 그 발암물질인데 이게 하루 허용치가 2ppb예요. 예. 그런데 이게 삼겹살 구울 때 또 바베큐 할 때 얼마 나온지 아세요? 6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 섭취량의 3배 이상을 삼겹살 구울 때 나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삼겹살이 이제 기름이 많아서 건강에 해로울 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둘 때 치더라도 거기서 이제 구워서 구울 때 나오는 그 연기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 우리 저희 병원 근처에 그 지하 식당가들이 있어요. 하면은 구워서 이렇게 하는 식당들이, 볶거나 구워서 하는 식당들이 많아요. 한 건물 지하에 내려가 보면은 뭐 연기가 자욱합니다. 예, 연기가 자욱해서 뭐 거의 지옥 같아요. 그런데도 손님들이 바글바글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이제 사실은 환경적으로 단속해야 될 문제고, 거기 2층에는 또 주상 복합으로 사람들이 거기서 살거나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연기들이 다 또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냄새 다 나고 아주 그 나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당은 차라리 저기 옥상 쪽으로 가고, 지하나 이런 쪽은 차라리 그 다른 것으로 하는 게 보건위생 쪽으로 앞으로 우리 건축 문화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볶은 음식, 이게 볶으면은 이제 기름으로 볶게 되는데, 제가 이제 뭐 볶음하면은 군대 가면은 모든 생선은 다 볶아서 줘요. 튀겨서 줘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요리법이 가장 간단하겠죠. 생선을 그냥 기름에다 넣어서 튀기만 하면은 그냥 바로 요리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튀김은 오일을 이제 우리가 먹는 식용유라든가 올리브라든가 참기름 뭐 들깨 다 있는데, 이게 상온에서 놔두면은 한 달 이상 되면은 산패가 되는 거예요. 상온 15도에서도 이게 산패가 되는 거예요. 놔두면은. 예. 그런데 이게 끓이면은 100도, 200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튀겨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연히 벤조피렌도 생기고 발암물질 생기고 나쁜 이제 발암물질로 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튀김 요리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치킨, 치맥. 저는 좀 치맥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소름이 끼쳐요. 예. 우리 국민은 건강을 다 해치겠구나.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그 방송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방송 그 제작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튀김 그 다음에 길거리 음식. 우리 미세먼지 많잖아요. 그냥 미세먼지 보통인 경우에도 100 이상이면 이제 미세먼지 심각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70, 80 이렇게 돼도 보통으로 나와요. 좀 좋다 그러면 30, 40 이하를 좋다, 좋음 이렇게 나오는데, 좋아도 심각해요. 미세먼지가 도로가에는 타이어가 지나가면서 마모되어서 그 타이어들이 다 그 석유로 만든 제품들이잖아요. 그 타이어가 이제 가루로 날려가지고 이 음식으로 들어오겠죠. 이게 다 발암물질인데, 이러한 길거리 음식이 또 난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이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 그 보험 때문에 보험 적자 재정이니 수없이 많이 말이 나오지만, 이러한 국민 건강이 이런 환경부터 해결해 줘야지 건강보험료가 많이 안 들어가 건강해지고 보험료가 안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김치에 많이 쓰는 새우젓 같은 거. 이것도 제가 이게 깜짝 놀라는 게, 새우젓 하면 우리나라 70% 이상이 신안에서 나옵니다. 신안 임자도에서 나오는데, 그 임자도 가면은 새우젓 이만한 한 통이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육지로 나오면은 이게 3만 원이에요. 이런 물건도 있을까요? 섬에 있을 때는 5만 원인데 육지에 나오니까 3만 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게 싼 다른 제품들을 섞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참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싼 재료들은 뭐냐? 이게 맛이 없으니까 여기에 MSG를 넣는다고 그래요. 새우젓갈에.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다른 첨가제도 넣고, 그 다음에 방부제 글루타민산 이런 또 나트륨 이런 것들을 새우젓에 넣어가지고 맛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한 그 천연 새우젓하고 섞어가지고 이게 싸게 파는 거예요. 참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도 정부가 규제를 철저히 해서 이거 뭐 단속만 당하면 다 잡을 수 있는 건데 뭐 안 하는 거예요. 식약청이 우리나라는 식약처가 있으나 마나요. 예, 완전히 형식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식약처 활용을 이제 우리나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식약처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작 허락해줘야 될 거는 허가를 안 해줍니다, 잘.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기를 가서 외국에 가서 허가를 받아갖고 와요. 예, 우리나라에서 허가 안 내줘요. 예. 그리고 허가 안 내줘야 될 것들은 그냥 묵인해주고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정부가 빨리 시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업자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이 요리할 때 가스가 나오잖아요. 음식 할 때 뭐 수증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연기도 나오고 이게 이제 환기 구를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나죠. 기름때가 엄청나잖아요. 그게 우리 폐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연기는 이게 이제 분자로서 우리 폐로 넘어가면 폐가 이제 이렇게 새카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담배 피지 않아도 여성들이 이제 폐암에 걸리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거실과 보통 부엌이 같이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리 공간은 확실하게 구별을 딱 따로 해놔야 돼요. 그래야 집안에 냄새도 안 나고 어떤 사람들은 옷에서 요리 냄새가 펑펑 나요. 환기를 안 하고 그냥 또 나이 들면 특히 또 그런 부분에 둔감해져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또 건강한 둘째치더라도 하여튼 그런 환경적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요리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거실과 분리해서. 그래서 문을 열고 요리 공간에 가서 요리해가지고 문을 닫고 다시 나오는 이런 집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식당도 이렇게 뭐 조리 공간과 식당 손님들이 먹는 공간이 이렇게 퍼져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조리 공간을 완전히 막아줘야 돼요. 보이게 하려면은 유리로 하면 돼요. 그리고 완전히 분리해서 조리 연기가 밖으로 완전히 손님들하고 이게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요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간에 있게 되면 안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건축업자들도 신경 써야 됩니다. 예. 뭐 우리나라 건축이 사실은 이게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이 바닥 같은 것도 보면은 나무 바닥, 나무 마루 이 판자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제는 다 플라스틱이에요. 예. 나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플라스틱을 입혀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게 이제 방바닥이 따뜻해지면 그래서 이제 발암물질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닥재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저는 타일로 해보세요. 바닥재를 되게 좋아요. 예. 타일이나 대리석. 그 다음에 원목, 아예 원목으로 하든지. 예. 저는 타일이 싸기도 하고 다른 바닥재보다 싸요. 또 안전하고 오래가고 수명이 오래가고 그래서 타일로 바닥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벽지 이게 또 완전 발암물질이에요. 클로로포름이 듬뿍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벽지를 사용하면 안 되고 페인트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페인트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 날려요. 가루가 날려서 사람 몸으로 다 들어와요. 페인트가 완전 발암물질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 이 모든 사무실에 가면은 석고보드를 안 쓰는 사무실이 없어요. 이 석고보드가 또 라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석고보드 이거 빨리 없애야 돼요. 많은 요즘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정말 보건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이런 것도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집 지으면은 거기 가서 환경검사, 환경호르몬 검사하는 거 봤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축도 우리나라가 더 발달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건강한 나라,
한국에 가서 살면 한국이 뭐 안전한 나라라고 해요. 범죄가 좀 다른 나라보다 덜하다. 뭐 그래서 안전한 나라라고 해요. 그렇지만 범죄도 안전하고 그다음에 환경도 가장 좋은 나라로 이렇게 만들면은 세계인이 몰려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콘크리트 문제 건축할 때 이제 콘크리트만이 이제 뭐 거의 사용하게 되는데 콘크리트만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콘크리트도 이제 이제 뭐 발암 물질이죠. 이 콘크리트를 어떻게 적게 사용하느냐 또 콘크리트를 어떻게 건강한 콘크리트를 만드느냐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콘크리트가.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미리 다 찍어서 거기에 이제 발암물질을 없애서 그거를 크레인으로 들어서 하나씩 큰 콘크리트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조립해 나가면은 뭐 건축도 쉽게 되고 이 건강한 주택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세계 관광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저는 앞으로 살 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시행해야 될 게 건강 관광 대국 이게 저는 이제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세계인들이 몰려오는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